개봉 6일차 영화 변신.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명심해. 과연 변신은 어떤 영화일까요? 변신 리뷰입니다. 우리 모두 끝장인 거예요. 매년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공포영화가 개봉합니다. 올해만 해도 사자, 암전이 개봉했죠. 하지만 검은 사자들, 곡성, 사바를 제외하면 최근 한국 영화에서 이렇다 할 공포영화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훌륭한 스토리를 전개했던 영화 암전의 초반부를 보며 평작 이상의 작품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무너지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변신도 비슷한 맥락에서 평작 이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영화의 매력은 치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공포감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이라는 영화가 그러했죠. 영화 변신도 초반부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체의 모를 이웃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비극, 악마가 사람을 옮겨다니며 빙의한다는 설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가족들 중 누가 악마인가를 추리하는 스릴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무섭게 봤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기괴한 비주얼들은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오싹함이 전해질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초반부터 쌓아왔던 공든탑을 처참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비슷한 공포의 반복, 몰입에 방해될 정도로 의문이 들게 하는 설정상의 오류,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심파의 남용 등 공포감을 느낄 만큼 무서운 영화였으면 분명하나 전반적으로 좋은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섭기만 하면 된다와 무섭기만 하다의 싸움이죠. 스토리를 잠시 소개하고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의식의 실패로 사람을 죽게 한 구마사제 중수. 사탄은 복수를 다짐하곤 사라져버립니다. 이날 이후 중수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중수와 같이 살고 있던 형 강구의 가족은 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하게 됩니다. 마침 싸게 올라온 집. 이사를 마친 강군의 가족은 피곤한 몸을 뉘어 잠을 청하려 하는데 옆집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 가족들의 성화에 강구는 빗속을 뚫고 옆집에 항의하러 갑니다. 마침 열려있는 문고리를 열고 들어간 집엔 마당에서부터 각종 동물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와 각종 동물의 피가 흥건했죠.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강구.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경찰과 함께 수상한 이웃의 집에 들어가니 방은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이날 이후 강군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마치 도플갱어처럼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변신하여 강군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날은 강구로, 또 어떤 날은 엄마 명주로, 어떤 날은 딸 현주로 불안과 공포감에 서로를 증오하는 가족.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딸 선우는 삼촌 중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중수가 강구의 집을 방문한 후 사탄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강군의 가족은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변신입니다.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무섭다와 무섭기만 하다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섭다는 입장을 대변해 볼게요. 영화 변신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 구마의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악마가 한 사람에게만 빙의됩니다.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기괴한 구마의식, 초자연적인 현상 등이 공포감을 전달하는 주 요소죠. 희대의 명작 엑소시스트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변신은 한 악마가 여러 사람에게 빙의됩니다. 심지어 그게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악마가 계속해서 빙의 대상을 바꾸는데 과연 누가 악마일까 하는 궁금증과 공포감에 충분히 몰입하며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113분이라는 러닝타임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악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영화는 이 신선한 소재를 정말 잘 활용합니다. 영화 초반부 이웃집의 미스테리와 스산한 분위기의 미술 효과부터 긴박감 넘치는 촬영 방식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숨소리 ASMR부터 오싹한 배경음까지 관객에게 공포감을 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였어요. 게다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묘사하고 이에 반응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실감나는 연기 때문에 극중 상황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어젯밤에는 아빠가 둘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무섭기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영화가 주는 공포감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설정상의 오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게 왜?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 이사온 강군에는 이웃집의 소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에 강구가 이웃집에 찾아가게 되고 경찰을 불러서 이웃을 자극한 이후부터 강구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죠. 그런데 강군의 집과 이웃의 집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집 모두 마당이 있는 주택인데 강군애가 이웃의 생활소음 정도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강군의 가족은 이웃의 소음에 괴로워합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비 오는 날에도 들릴 정도면 강군의 가족 말고 다른 이웃들은 왜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이 사건이 영화의 중심 사건인데 너무 자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수의 방문도 미심쩍은 사건입니다. 중수는 구마의식의 실패 후 죄책감에 사로잡혀 해외로 도망치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떠한 이유로 형인 강군의 가족을 돕겠다고 비행기 티켓까지 버리고 돌아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중수와 강구의 우애 관계에 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넣은 억지 스토리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영화 속 설정 오류들은 정말 많습니다. 둘째 딸의 실종 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이죠. 이렇게 영화 변신은 쉬이 넘어가기 힘든 설정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로 갈수록 비슷한 공포 상황이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것도 불호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부 악마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변하는 것까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3번, 4번 반복될수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여러 명으로 빙의되면서 영화는 긴장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상황은 지루함과 식상함을 낳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화 속 여러 상황들이 여타 영화에서 쉬이 보던 클리셰가 반복되었다는 점도 식상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결말부에 가서 뜬금없는 가족 심파를 그려냅니다. 구마의식 실패에 트라우마를 극복한 중수가 강구의 딸 선우 몸에 있던 악마를 자신의 몸에 주입시키곤 명대사를 날리는 것이죠. 날 죽여. 그래야 끝나. 아니 이거 오컬트 영화 아니었나요? 신부가 죽음으로써 악마가 퇴치된다? 구마의식이나 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어코 내놓는 희생정신이라니. 중수가 죽은 후 슬퍼하는 형 강구와 엉엉 우는 아들 우종.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오컬트를 소재로 가족애를 그린 따뜻한 영화였던 것이죠. 설정 오류, 비슷한 공포 상황의 반복, 가족 심파. 아마 이 세 부분이 이 영화가 불호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선한 소재와 구마의식으로 좋은 시작을 보였던 영화 변신.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컬트를 소재로 한 가족영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라리 오컬트적 소재에 집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가족 이야기를 보여주느라 오컬트의 힘을 빼버린 후반부가 정말 아쉽습니다. 만들다만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검은 사제들 이후 오컬트를 소재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신도 한국 영화의 장르적 다양성을 위한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초반부와 후반부의 연결이 모호했다는 점이 정말 아쉬운 작품이네요.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